이 물건 하나를 버렸을 뿐인데 수입이 2배로 늘고 막혔던 인생의 운이 풀리기 시작했습니다. 좋은 기운을 끌어당겨 인생을 역전시키는 비법, 그것은 바로 비움에 있습니다. 물건을 버리면 운이 좋아진다는 말 아마 수천만 번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하지만 물건을 버려도 운이 좋아지지 않는 사람이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어쩌면 이 글을 보시는 분 중에도 물건을 버렸는데 별로 운이 좋아진 것 같지 않아요 라고 생각하는 분이 계실지 모릅니다. 실은 그것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의식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평생을 수행하며 인간의 삶과 인과응보의 법칙을 지켜본 성철입니다. 오늘 제가 여러분께 삶의 흐름을 바꾸는 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대인관계가 꼬여 계속되는 문제로 정신적으로 지치고 불필요한 지출이 겹쳐 돈이 모이지 않으며 가족과의 사이가 나빠 집에 있기가 불편하다고 느끼십니까? 우리 삶의 파동, 즉 기운이 떨어지면 이렇게 자신에게 좋지 않은 상황이 생기기 쉽습니다. 파동과 운기는 아주 밀접한 관계에 있습니다. 즉 당신 자신이 앞으로 파동을 높여 좋은 현실을 끌어당기기 위해서는 불필요한 것을 버리고 지배 상태를 정돈하는 것이 마음을 다스리는 것보다 우선되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지배 상태를 먼저 정돈함으로써 저절로 마음의 상태가 정돈되고 항상 높은 파동을 유지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이번에는 집에 있으면 파동이 떨어지는 물건이라는 주제로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특히 세 번째 이야기, 파동을 높이는 비움의 기술은 반드시 보셔야 합니다. 그럼 오늘도 즐겁게 지혜를 배워봅시다. 아마 이 영상을 보시는 거의 모든 분들이 도대체 정리정돈과 파동이 무슨 관계가 있단 말인가 하고 의문을 느끼실 겁니다. 거기에 대해 먼저 답해 드리겠습니다. 첫째로 파동, 즉 기운이라는 것은 사람뿐만 아니라 물건에도 있습니다. 이것은 어렴풋이나마 들어보신 분이 대부분일 겁니다. 그리고 양쪽 모두에 플러스의 기운과 마이너스의 기운이 있습니다. 소중히 다루어지는 물건은 플러스의 기운을 내고 사용되지 않는 물건은 마이너스의 기운을 냅니다. 이것은 사람으로 생각해도 마찬가지 아닐까요? 소중한 사람으로서 정중하게 대접받으면 그 사람에게 긍정적인 감정을 향하게 되죠. 반대로 함부로 다루어지면 저런 사람 따위라며 부정적인 인상을 갖게 됩니다. 즉 쓰지 않는 물건으로부터는 왜 나를 써주지 않는 거야 라는 원망의 기운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물건에는 기운이 있다는 것이 대전제입니다. 비움으로써 파동이 올라가는 것은 두 가지 측면에서 설명할 수 있습니다. 하나는 물건이 없어지는 것, 그리고 또 하나는 사기, 세희, 즉 나쁜 기운이 없어지는 것입니다. 정리에는 사용하지 않는 물건을 버린다는 규칙이 있습니다. 사용하지 않는다, 마이너스의 파동을 가진 물건이었죠. 즉 쓰지 않는 물건을 버림으로써 마이너스의 파동과 작별할 수 있다는 것. 그 결과 공간의 기운이 올라갑니다. 또한 집에는 사기가 숨어 있습니다. 사기란 물건뿐만 아니라 먼지나 오염, 부정적인 감정에서 생겨나는 나쁜 기운을 말합니다. 물건이 많은 집이나 더러운 집에는 확실히 자리 잡고 있는 것이죠. 이 사기가 있으면 마이너스의 파동이 생겨버립니다. 그래서 비움을 통해 물건을 없애고 바닥을 반짝이게 닦음으로써 사기를 몰아내고 공간의 파동을 높일 수 있는 것입니다. 사람은 환경에 영향을 받는 존재이므로 파동에 관해서도 예외는 아닙니다. 그 공간의 상태에 영향을 받아 파동이 오르내릴지가 결정됩니다. 우리는 하루 중 집에서 보내는 시간이 특히 깁니다. 일하는 시간 외에는 기본적으로 집에 있다고 생각합니다. 저를 포함한 재택근무자들은 집에서의 시간이 대부분이죠. 즉
집에 있는 물건의 파동에 항상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입니다. 집의 파동 상태를 높이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는 뜻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비움을 통해 마이너스 파동을 내는 물건을 버리고 파동을 높여갑시다. 다만 비움을 실천하고 운기의 변화가 나타나기까지는 단계가 있습니다. 이 단계를 머릿속에 넣어두지 않으면 왜 나는 비움을 실천했는데 운이 좋아지지 않는 거야 라는 잘못된 생각에 빠질 수 있으니 반드시 이해해 두십시오. 1단계 환경이 변한다. 비움을 실천하면 먼저 주변 환경의 변화가 일어납니다. 눈앞의 상태가 바뀌는 것뿐만 아니라 평소 느끼고 생각하는 것에도 많은 영향을 줍니다. 예를 들어 방을 정리했더니 공간이 넓어져 공부나 일에 집중할 수 있게 되었다. 불필요한 옷을 버렸더니 입고 싶은 옷을 바로 찾을 수 있게 되었다 등 비움은 평소 생활에 작은 변화를 가져다 줍니다. 그렇게 되면 사물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게 되어 평소의 생활이나 인생 그 자체에도 신선함을 느낄 수 있게 됩니다. 비움으로 인해 공간이나 시간에 새로운 여유가 생기는 것은 환경의 변화에 있어 매우 중요한 일입니다. 2단계 행동이 변한다. 비움을 실천하면 행동에도 변화가 일어납니다. 이는 비움이 자신을 되돌아보는 기회이기도 하기 때문입니다. 비움을 통해 자신이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것들과 마주하게 되면 행동도 조금씩 바뀌기 시작합니다. 지금까지 자신에게 필요했던 것이 더 이상 필요 없게 되거나 취향이 바뀐 것을 깨닫게 되는 것이죠. 그러면 자신의 가치관 변화에도 알아야 합니다. 아깝다며 버리지 않고 가지고 있는 물건은 언제까지나 제 역할을 하지 못합니다. 필요로 하는 사람에게 주거나 버리기로 결정하는 것만으로도 그 후에 행동이 달라집니다. 이렇게 되면 물건을 살 때도 정말 자신에게 필요한 것인지 생각할 수 있게 됩니다. 또한 물건에 대해서뿐만 아니라 주변 환경에 대한 생각에도 변화가 생겨 행동도 바뀌어 갈 것입니다. 3단계 운기가 변한다. 비움을 실천하면 운기에도 변화가 나타납니다. 풍수지리에서는 물건을 쌓아두면 나쁜 기운까지 쌓이게 된다고 말합니다. 비움은 불필요한 것을 버리는 동시에 나쁜 기운까지 몰아내 주는 것이죠. 비움으로 불필요한 것을 처분하고 비워진 공간에 좋은 운기를 불러들입시다. 항상 자신이 있는 공간을 정돈함으로써 더욱 좋은 기운이 순환하게 됩니다. 비움을 통해 깔끔해진 공간에서는 자기 자신도 정돈되어 개운으로 이어집니다. 비움이란 삭막한 공간을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운기를 상승시키기 위해서는 이것을 버려야 한다는 핵심 아이템이 존재합니다. 그럼 지금부터 버려야 할 물건과 그에 따른 효과에 대해 해설해 보겠습니다. 첫째, 종이류를 버려 2가지 운을 동시에 상승시키세요. 처음 비움을 시작할 때 추천하는 것이 편지, 연화장, 사진, 서류, 헌책 등의 종이류입니다. 처분이 간단한 것도 이유 중 하나지만 종이는 풍수에서 목나무의 기운에 속하며 직업운이나 발전운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낡은 종이를 쌓아두는 것은 이러한 운기에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특히 주의해야 할 것이 손으로 쓴 편지나 사진 등 보통의 낡은 종이보다 상대방의 기희가 강하게 담겨 있습니다. 지금도 좋은 인연을 유지하고 있다면 버릴 필요는 없지만 싫은 추억을 떠올리게 하는 편지나 사진은 원한의 원인이 됩니다. 그런 원한을 소멸시키기 위해서는 편지나 사진을 태워서 죄를 바다나 강에 흘려보내는 과정이 바람직하지만 도시에서는 어렵죠. 그럴 때는 새하얀 종이로 싸서 버리면 동등한 효과를 가져다 줍니다. 둘째,
운기 상승은 지갑만이 아닙니다. 발밑 주변도 중요합니다. 지갑이 금전운에 영향을 미친다는 것은 전 국민이 아는 사실이죠. 낡은 지갑 쿠폰과 영수증으로 빵빵하게 부풀어 오른 지갑은 금전운 하락의 대표적인 아이템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하지만 발밑과 금전운의 관계에 대해서는 모르시는 분도 많을 것입니다. 실제로 복은 발밑에서 들어온다는 말이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신발은 예로부터 금전을 가져다 주는 것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이 때문에 다른 신발, 낡은 신발, 더러운 신발은 비움의 대상이 됩니다. 이미 신발로서의 역할을 다했다고 생각되며 금전을 운반해 줄 힘은 더 이상 없습니다. 이 외에 발밑 주변과 관련된 것으로는 신발장, 현관, 매트, 카펫 등이 있습니다. 풍수적으로는 현관에 신발이 없는 상태가 최고이므로 비움을 실천할 때는 신발장의 3분의 2 정도에 들어갈 만큼만 남기는 것을 기준으로 삼으면 좋습니다. 셋째, 낡은 옷과 속옷은 사기 세해를 쌓아두는 위험한 아이템입니다. 천에는 사기가 쌓이기 쉽다는 것은 영적인 분야에서는 잘 알려진 말입니다. 천은 습기를 흡수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사기를 빨아들이는 성질을 가지고 있어 다른 물건보다 세월의 흐름에 따른 운기 하락의 영향이 강하다고 여겨집니다. 특히 속옷은 피부에 직접 닿는 것이므로 옷 이상으로 큰 악영향을 미칩니다. 또한 풍수에서는 천 종류는 인연을 관장하므로 옷장에 쌓인 옷이나 속옷은 대인관계 운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됩니다. 기본적으로 비움의 요령은 3년 이상 지난 것이지만 옷과 속옷에 대해서는 별개입니다. 옷은 2년, 속옷은 1년을 기준으로 하여 그 기간이 지나면 가능한 한 버리도록 합시다. 저는 옷도 속옷도 기본적으로 1년에 한 번씩 교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서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십니까? 몇 살이신가요? TV로 보고 계신가요? 아니면 손안의 작은 전화기로 보고 계신가요? 여러분의 가정에 늘 건강과 재물이 가득하기를 기원합니다. 이 채널을 구독하시고 복을 계속해서 쌓아 나가시길 바랍니다. 넷째, 옛 연인과의 추억을 처분하여 연애운을 올리세요. 추억의 물건에는 상대방의 강한 기가 담겨 있어 소유하고 있는 것만으로도 연애운의 순환을 나쁘게 하는 원인이 됩니다. 하지만 소중한 편지나 고가의 액세서리를 쉽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소수겠죠. 저처럼 훌훌 버릴 수 있는 사람은 극소수일 겁니다. 처분의 기준은 싫은 추억이 떠오르는가입니다. 예를 들어 내용이 좋은 편지나 마음에 드는 액세서리 등은 억지로 버릴 필요는 없습니다. 거기에는 원한이 발생하지 않고 새로운 좋은 인연을 방해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주의해야 할 것은 편지나 사진, 인형이나 봉제 인형을 처분할 때입니다. 잘못된 방법으로 버리면 오히려 운기가 악화될 수 있습니다. 인형과 봉제 인형에 대해서는 절에서 공양하거나 시설에 기부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눈이나 머리카락을 천으로 가리고 버리는 것은 세계적으로 저명한 정리 전문가가 권장하는 방법입니다. 생기가 느껴지는 부분을 가림으로써 물건으로서의 비중이 높아져 보통의 쓰레기로 처분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다섯째, 가구와 가전을 비워 기의 흐름을 대폭 개선하세요. 운기 상승을 목적으로 한 비움에서 중요한 것은 다음 두 가지입니다. 첫째, 낡은 것, 사기가 쌓인 것을 버린다. 둘째, 공간의 여백을 늘려 운기의 바람길을 좋게 한다. 가구나 가전의 처분은 이 두 가지에 큰 효과가 있으므로 비움의 총마무리로서 매우 추천합니다. 예를 들어 가구의 비움은 미용운 상승으로 이어져 특히 젊음과 아름다움에 좋은 영향을 줍니다. 또한
거실의 비움은 가정운이나 건강운에 효과적이며 테이블이나 소파 등 대형 가구를 비우면 효과를 더욱 높일 수 있습니다. 실제로 저도 가구나 가전을 교체한 후 운기가 확 올라간 경험이 있습니다. 참고로 가구나 가전이 고장나는 것은 기본적으로 인생이 좋아지는 전조 사인입니다. 무언가에 의해 고장나면 기쁘게 새 것으로 교체합시다. 이상 5가지가 집에 있으면 파동이 떨어지는 물건들이었습니다. 만약 해당하는 물건이 있다면 우선적으로 버리거나 교체해 보세요. 그러면 파동이 올라가고 운의 흐름이 바뀔 것입니다. 비움은 파동을 의식함으로써 더욱 강력해집니다. 간단히 말해 자신에게 맞지 않는 파동의 물건을 버리고 파동이 높은 물건을 들여오는 것입니다. 또한 비움을 할 때 즐기는 편이 더욱 효과가 나타납니다. 이것은 당연한 일로 당신의 파동이 올라간 상태에서 비움을 하게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 파동을 높이는 비움에는 몇 가지 포인트가 있습니다. 3가지를 엄선하여 소개하니 꼭 확인해 보세요. 첫째, 미래의 자신을 그려보세요. 먼저 미래의 자신을 그려봅시다. 상세하게 그릴 수 없는 사람은 어떤 분위기에 자신이 되고 싶은지를 상상해 보는 것만으로도 충분합니다. 어떤 메일을 보내고 싶은지, 얼마나 활약하고 싶은지, 앞으로 어떤 생활을 하고 싶은지, 이런 질문을 바탕으로 미래의 이상적인 자신을 이미지해 봅시다. 둘째, 과거의 자신이나 파동이 맞지 않는 것을 버리세요. 미래의 자신을 이미지하면서 과거 자신의 물건을 버립시다. 과거 자신의 물건이란 미래의 자신에게 필요 없는 물건입니다. 미래의 자신이 입지 않을 옷 같은 것들이죠. 지금의 자신이나 미래의 자신과 기운이 맞지 않는 물건은 두말 없이 버립니다. 만약 버리기 망설여질 때는 이렇게 생각해 보세요. 나를 성장시키는 물건은 남긴다. 나를 성장시킬 것 같지 않은 물건은 버린다. 이별이 아쉬울 경우에는 감사의 마음을 담아 버리거나 팔면 됩니다. 이렇게 하면 아주 높은 감사의 에너지가 흐르게 됩니다. 셋째, 미래의 자신이 되어 정돈하세요. 물건이 줄어들면 방을 정돈해 갑시다. 이때의 포인트는 가구 배치나 물건을 정리정돈할 때 미래의 자신이 되어서 하는 것입니다. 미래에 빛나는 나는 어떤 가구 배치로 생활하고 있을까? 무엇을 어디에 넣어두면 미래에 나다운 것일까? 이런 식으로 미래의 자신을 앞당겨 체험해 보세요. 그러면 물건이나 공간도 높은 파동을 띠게 됩니다. 자, 오늘 이야기를 복습해 보겠습니다. 집에 있으면 파동이 떨어지는 물건은 첫째, 종이류, 둘째, 신발 매트, 카펫, 셋째, 낡은 옷이나 속옷, 넷째, 옛 연인과의 추억이 담긴 물건, 다섯째, 낡은 가구나 가전, 이상 5가지였습니다. 파동을 높이는 비움의 방법에 대해서도 해설했으니 꼭 이 영상을 정기적으로 다시 보면서 좋은 상태를 유지하시길 바랍니다. 이번에도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앞으로도 좋은 운기를 끌어당겨 인생을 역전시키는 지혜를 나눌 것이니 채널 구독으로 응원 부탁드립니다. 그럼 다음 영상에서 또 뵙겠습니다. 여러분의 가정에 부처님의 자비와 행복 그리고 재물이 늘 함께 하기를 축원합니다. 문득 궁금해지네요. 이 이야기를 듣고 계신 여러분은 지금 몇 살이신가요? 오늘 제가 들려드린 이야기는 어떠셨나요? 여러분의 삶에 어떤 나이, 어떤 순간에 있든 늘 평안과 행복이 가득하기를 진심으로 기원합니다. 오늘 함께 나눈 이 지식에 대해 여러분은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댓글을 통해 여러분의 소중한 생각을 자유롭게 남겨주세요. 마지막으로 이 글을 읽고 계신 모든 분들의 하루하루가 늘 건강하고 평안하시기를 다시 한번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